많은 교육감들이 입시 경쟁 교육을 완화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경북에서는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경로 수집 장치는 절반이 무용지물입니다. 지난 18일 초복에 이어 중복인 오늘도 비가 내렸습니다. 때늦은 장마에 중복까지는 잘 넘겼지만 이번 주 후반엔 찜통더위가 찾아옵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수가 1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환율 하락까지 악재로 겹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야간 자율학습 문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이 야자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다른 시도는 안 없앴는데 우리만 없앨 수는 없다고 해서 무산되곤 했죠. 이제는 진보 교육감들이 많아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소식 윤군수 기자입니다. 말이 자율학습이지 사실상 강제되는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광주의 경우는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늦게는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시도 교육감이 이런 야간 자율학습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입시 경쟁 교육으로 치달아서는 이 정부에서도 주장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행복함, 청소년들의 행복함 그런 교육이 안 되니까. 그동안엔 어느 곳은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어느 곳은 유지했을 때 생기는 시도 간의 차이 때문에 논의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의 교육감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뜻을 모으기가 한결 쉬워졌고 전국적으로 폐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불안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주 시도교육감 회의에선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9월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해서 교육감들의 향후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장을 징계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 모 고등학교 교사 30여 명은 교장이 남자 교사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온 여교사에게 허위 경위서와 반성문 제출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도교육청에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교장이 평소 여교사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인신공격성 언행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끝날 듯하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며칠 전 한평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얼마 전에 구제역까지 발병했죠. 정부가 이런 가축 전염병 막아보자고 축산 차량에다가 GPS를 달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활용되고 있을까요? 확인해 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한우 사육시설 인근 도로입니다. 축산 차량으로 등록된 방역차가 들어서자 GPS 단말기에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축산시설에 방문하였습니다. 축산당국이 GPS 단말기를 통해 수집하는 건 축산시설 방문 정보와 위치, 시간, 이동 경로 등 AI나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이 번질 때 감염 예상 경로를 확인하고 신속한 방역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차들이 방문했던 농가들을 저희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더 속도 있게 방역 조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아무래도 이 같은 축산시설을 주기적으로 드나드는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GPS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상당수입니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은 전남에서 등록된 것만 6,600여 대. 하지만 전체의 44%, 2,800여 대는 최근 석 달 동안 축산시설 방문 정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축 거래 등이 없어 실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거나 GPS 단말기의 고장, 또 고의로 꺼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농가들께서 이제 그 장비 어떤 정상 작동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식 못 하시고 그런 문제가 제일 많고요. 하지만 축산 차량의 등록지와 실제 사용지가 다른 경우가 잦고 대상이 워낙 많아
현장 점검은 어렵습니다. 그나마 등록만 돼 있을 뿐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아 이동 확인이 안 되는 차량도 전남에서만 200여 대에 이릅니다. 축산 차량 등록률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미흡한 사후 관리에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가 무색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늘이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중복인데 생각만큼 덥지는 않으셨죠? 초복 때도 비가 왔는데 오늘 또 비가 오면서 오히려 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펄펄 끓는 뽀얀 국물에 어린 닭이 들어간 뚝배기 삼계탕. 예년 같은 중복 더위는 없었지만 복다림을 안 하고 넘어가기엔 섭섭합니다. 몸보신도 하고 농민들도 돕는다는 생각으로 연신 땀을 훔칩니다. 자주 먹고 있어요. 조류 독감하고 그다음에 AI 그거는 전부 다 사실적으로 끓여서 먹는 거에서는 아마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초복 중복 먹을 때라도 삼계탕을 챙겨 먹는 게 이렇게 지역 뭔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후 들면서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한 장맛비. 점차 빗발이 굵어지면서 더위를 쫓아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7.4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3도, 평년보다는 4도가량 낮았습니다. 오늘 중복이지만 비가 와서 날씨가 많이 시원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중복 전후가 더위가 가장 심한데 올해는 장마전선이 늦게까지 머물며 한여름 더위를 다소나마 누그러뜨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 장맛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으며 이후에는 땡볕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업황 전망 지수가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 전남 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8월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 전망 지수가 전달보다 7.3포인트 하락한 8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76.2를 기록한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세월호 참사와 함께 소비 심리 위축과 환율 하락이 이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희망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김용환 씨를 소개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해발 300m 산중에서 도라지를 키우는 박완순 씨. 애써 기른 도라지를 비닐봉지나 자루에 담아 아름아름으로 팔아왔습니다. 2년 전 김용환 씨를 만난 뒤 농산물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뿌리 깊은 도라지라는 브랜드까지 갖게 됐습니다. 근데 김 선생이 와서 이 마케팅 제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알게 되었고 기대가 크지요. 금년 가을부터는 솔직히. 이론 교육은 물론 20차례가 넘는 농장 방문을 통해 김 씨는 농산일과 농업에 대한 박 씨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자체나 농업 관련 기관의 의뢰를 받아 농업인 교육과 컨설팅을 해주는 일. 김 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농민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아왔기에 소명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매출이 2억 이하인 농가들은 제 손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기반이 없어서 뭘 할 수도 없고. 농업인들에게는 인기 강사이면서 건강즙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농산물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만을 줬는다면 회사 운영에 더 신경을 쓸 법도 하지만 농민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해 농민 학교와 나아가 협동조합 설립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농민학교 졸업하는 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그 판매에 대한 경험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 농민과 농촌의 희망지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구조된 건 선원이나 해경 등 어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에 의해 구조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증인신문에 출석한 학생들은 배에서 구조될 당시 친구들이 서로 밀어 올려줘서 탈출했다며 구조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또 선원이나 해경의 탈출 안내 방송은 없었다며 배가 출발할 당시나 사고 직전 안전교육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안산으로 직접 가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민선 6기 조직 개편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광주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 가운데 청년인재 육성과를 여성 청소년 가족실에 두도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행자위는 지난주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을 통합하고 사회적 경제지원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광주시가 원안 처리를 다시 요청하자 표결 끝에 개편안을 처리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18살 임모양을 구속했습니다. 임양은 지난 8일 광주시 중흥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인 29살 이모 씨가 17살 최모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다음 최양을 살해할 때 곁에서 이를 도운 혐의입니다. 임양과 이 씨는 실신한 최양을 곁에 두고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을 기도했지만 이 씨와 피해자 최양은 연기에 질식해 숨졌고 임양은 도중에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36살 박모 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저녁 광주시 금호동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를 뜯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1,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이들은 침입하기 전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중흥동 아파트 기둥 파손과 관련해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노후 정도에 따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균열이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30년 이상 된 15층 이하 공동주택 147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국 후난대학과 호남대학교가 정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확대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